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쌤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공무원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윤쌤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좀 일찍 돌아왔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들 전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좀 영상의 구성도 좀 바꾸고 컨셉을 또 새롭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판 면접 구독하셔서 공무원 면접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윤쌤과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또 꼭 최종 합격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의 합격까지 윤쌤이 끝까지 서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무원 면접 첫 번째 컨텐츠는 공무원 면접 평가 항목입니다. 제가 항상 강좌 시작할 때마다 중요하게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면서 시작하는 게 평가 항목인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준비를 하시면서 공무원 면접 평가 항목을 이런 것들을 나를 평가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구나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하나하나 준비를 하시더라도 이건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거는 이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질문인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하실 수 있는 눈이 생기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성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큰 가이드와 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 면접 평가 항목을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먼저 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예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는 뭐냐면,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이 사람이 준비가 돼 있나,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정신 자세를 판단한다라는 의미이겠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다양한 질문들에 답변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공직관이라든지 아니면 윤리관, 정책관 있죠. 이런 것들 다 알아보셔야 될 거고, 또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것들이 공무원 6대 의무, 공무원에게는 6대 의무가 있죠. 그럼 반대로 또 금지 의무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지 의무도 좀 체크를 해주시고, 공무원 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일정 부분 공부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주시고, 나는 하나하나 다 찾아보기 너무 귀찮다라고 하시면, 정리된 게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한판 면접 강좌에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또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윤리관, 정책관, 그리고 공직관, 공무원 6대 의무, 금지 의무, 공무원 헌장 잘 챙겨보시면서 단어들을 좀 캐치를 해 두셨다가, 공무원이 될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좀 가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 면접을 준비하실 때 나는 공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의 지원자 입장에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입 공무원으로서 어떤 연수를 받는다라는 느낌으로 준비를 해주시면서 이런 공무원의 정신 자세,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입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로 내가 면접장에 가야 그런 것들이 좀 잘 드러날 거고, 이런 태도라든지 아무래도 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런 정신 자세라든지 가치관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신다면 면접관에게 첫 번째 항목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에 상을 줄 수 있는 좀 힌트를 여러분들이 좀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뜨려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체크를 해보시고 홈페이지도 많이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일정 부분 조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질문으로는 뭐 아예 물어본 적도 많아요. 공무원 6대 의무가 뭐라고 생각하냐? 공무원 6대 의무에 대해서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고, 본인은 공무원에게 청렴이 왜 중요한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공무원 청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죠? 성실. 맨날 나오는 거, 이런 단어들 왜 중요하냐라는 걸 물어본다는 거는 정신 자세나 가치관을 판단해 보겠다라는 얘기죠. 이런 거 정리해 주셔야 되고, 또 뭐 공무원의 봉사 정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지식과 더불어서 내 가치관, 그리고 내가 공무원으로서의 굉장히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공무원스러운 답변들을 좀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인데요. 전문 지식 같은 경우에는 직렬 질문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렬 관련해서 어쨌든 이 사람이 전문 지식을 갖고 있나, 전문성을 갖고 있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뭐 경험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상황 제시형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대놓고 직렬 질문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가 지원하는 직렬에 대한 공부나 지식 같은 것들은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한번 해보셔라.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론 준비하시면서 공부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 내가 말로 설명해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 개념들은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이 부분에서 또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이거 직관적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잘 하고 있나,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나, 이런 것들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한마디만 들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면접에서 수많은 질문을 해보지 않더라도 한 가지 질문만 던져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만 봐도 아, 이 사람이 논리 정연한 사고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구나. 그리고 의사표현을 논리적으로 잘 전달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면접에 강한 스피치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이 부분은 뭐 연습 또 연습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준비 기간이 짧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주어졌는데 이게 또 시간이 좀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내가 벼락치기를 해야지 좀 잘 되는데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느 정도 강도로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내가 평소에 좀 말을 조리 있게 못하는 편이다라고 하면 영상 촬영해보시고 녹음해보시고 어떤 기출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꼭 말로 표현하는 연습, 그 또 연습을 거듭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습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어떻게 연습하면 좋은지에 대한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이거는 어쨌든 이 사람의 인격, 인품, 소양 이런 것들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양한 상황 제시형 질문이라든지 경험형 질문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냥 질문을 딱 던지기도 해요. 성실한 편인가? 뭐 이런 것들. 본인이 가장 성실하게 했던 경험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던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런, 그래서 애티튜드나 태도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꼭 질문으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의사표현의 정확성이나 논리성, 그리고 뭐 예의 품행 및 성실성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앉아있는 태도, 그리고 말을 하는 이런 사용하는 단어들, 뉘앙스들 이런 걸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도 좀 잘 만들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긴장해서 막 딱딱하게 되어 있어서 좀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게 된다거나 그게 내 성격이 퉁명스러워서가 아니라 긴장이 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정 부분 감안하고 봐주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조금 더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이런 모습들을 좀 태도적인 부분에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발전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100% 준비된 지원자를 뽑고자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이 사람이 앞으로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잘 수행할 것인가는 어떤 질문을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을 못했다고 해서 이 대답을 못하니까 공무원이 될 자격은 없어. 이 대답을 못했으니까 공무원으로서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 라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대답에 대해서 질문을 잘 못했지만, 갖고 있는 베이스 지식이 많고 준비를 좀 많이 했다면, 적극적으로 조금 더 답변을 하려고 한다든지, 모르는 질문 받거나 당황스러운 질문 받거나 또 압박 질문 받았을 때 그냥 멘붕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 면접에서 이제 면접관이 A를 물어봤지만 내가 A는 아니지만 A-1, A-2 정도를 답변을 하려면 갖고 있는 베이스 지식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좀 적극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창의력이라고 되어 있어서 공무원에게 창의성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질문 질문들도 좀 몇 가지 다뤄드릴 예정인데 좀 여러분들이 작년에 좀 어려워하셨던 질문이에요. 공무원에게 창의력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일단 제가 어떤 가이드를 드리기 전에 제 말도 100%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죠. 저는 어떤 팁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의 입장에서 어떤 창의력, 공무원에게 창의력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한번 만들어 두셨다가 저와 함께 이렇게 또 합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5가지 정도를 평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수의 경우에는 우리는 우수를 목표로 해야겠죠. 5개 평정 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저는 보통은 맞아야 되고 미흡은 당연히 안 되겠죠.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위원회 과반수가 5개 평정 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면은 그냥 안 된다. 미흡이다. 미흡이 받은 경우가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피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필기 점수와 상관없이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해요. 그리고 노력을 또 열심히 하다 보면 그만큼 또 자신감을 갖고 면접을 가게 되기 때문에 늘 좋은 결과가 있었던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의 안정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목표는 최소 보통 그리고 우수 받으면 좋다. 그래도 목표는 높게 잡고 가야 되니까 우수 받고 가자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고 그만큼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평정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것들을 좀 유념해 주시고 기출 문제를 보시더라도 그리고 내가 답변을 준비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답변하는 게 좋겠다라고 큰 틀이나 가이드나 방향성을 또 잡아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 올해도 준비해 볼 예정이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해두셔서 또 윤쌤과 함께 올해 합격까지 이제 내년에 다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반드시 합격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또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여러분들의 합격까지 윤쌤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